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봐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강원랜드. 예,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죠. 강원랜드 가지고 계세요? 네네.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50%를요. 예. 27,500원에. 27,500원에 50%요? 네네. 이번 달에 매수가 된 건가요? 아니죠. 좀 갖고 있다. 일부 좀 팔고. 예. 좀 더 갈까 많이 놔뒀더니 도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은 차익 실현도 하셨던 거고요? 예, 조금. 예. 네.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 싶어서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걱정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고 뭐 다른 걸로 교체하려나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면 지금쯤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그러고 오늘 같은데요. 가망성이 있으면 또 옛날에 팔았던 거 더 좀 사도 되나 문의 좀 추가 하려고. 매수할 돈도 있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요. 예. 이제 후성도 좀 한 20% 있고 다날도 한 10% 있고 그러는데. 후성과 다날이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셨으니까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아니면 네네. 다음번에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강원랜드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강원랜드 뭐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카지노 업계죠. 근데 최근에 그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VIP 그쪽 고객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GKL이라든지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옮겨간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저조할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인 카지노 업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특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경유하고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좀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전체 캐파는 커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주가 추이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또 설비 투자, 증설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은 이익으로 좀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당 그 EPS 수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 평균 3년 한 정도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1,70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고평가 수준은 아닌데 이미 어느 정도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근데 그 정부의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카지노 업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 또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만 제가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25,000원 선을 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은 좀 고평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29,000원 내지 30,000원 선을 좀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뭐 박스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29,000원 넘어갔을 때는 일부 물량들 청산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셔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종목에 그 계속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당장 팔 필요 없고 손절가 25,000원 지키고요. 또 추가적인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받으릴 문자 종목은 허메스 홀딩스인데요. 매수가가 660원이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신기현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 종목은 현재 하한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대1 감자 결정 이후에 급락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급락의 이유 역시나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대1 감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자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매 분기마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도 적자 폭이 현재 시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감자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세포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은 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 전략 우선은 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장 어느 정도 하한가에서 시작하지 만약에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손실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우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지금 상황으로 있어서는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 하한가가 이틀 나왔는데요.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내일 그러니까 이 점 하가 풀리면 네. 팔고 나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한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속수무책인 건가요? 네, 우선은 만약에 내일장도 하한가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한 8시 정도 동시호가 접수가 되고 있는 8시경에 가장 먼저 매도 물량을 내놓으신다라고 한다면은 확률적으로는 좀 팔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 8시 경에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전략으로서 하한가가 만약에 나더라도 물량을 가장 먼저 털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을 한번 취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터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하이닉스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은 26,9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요. 15%를 가지고 계신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고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하이닉스 엘피다 파산 소식에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 엘피다가 어느 정도 그 생산 캐파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었고 오늘 2차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상태는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하이닉스에서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옛날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거였죠. 근데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그 주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SK라는 든든한 주인을 만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룹사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데는 역시나 실적 개선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실적 개선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적 개선세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는 그 엘피다 효과가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를 이루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난번 갑자기 급등했었던 갭 부분을 일단 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장기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워낙에 캐파 자체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가 이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제사에서 그렇게 밀릴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34,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를 하이닉스 34,000원 설정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 SO일요. S오일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50%요. 50%를 얼마에 예. 사셨어요?
13만 8천 원이요. 13만 8천 원에 50%요? 예, 예. 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예.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정유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문의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갖고 있으면 한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것도 보기 궁금하네. 예, 뭐 산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러시고요. 어제 많이 빠졌고 그 전날도 좀 많이 빠져서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기현 네. 대표께 여쭤볼 거고요. 예, 어떻게 예.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기 전략 짜드릴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뭐 SOE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장에서 좀 반등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급등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유가가 급등하는 분을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SOE를 비롯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그만큼 좋지 못한 흐름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시점 어느 정도는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셨다고 한다면은 단기 하락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미 매수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WTI 기준으로는 110달러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란 사태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불안감 커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산유국들이 계속적으로 이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보다 같은 상승률로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게 봤을 때는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금 110달러 이상 WTI 기준으로 넘어야지만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은 지금과 같은 빠른 상승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홀딩하시고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갖는다고 한다면은 한 1분기 실적 발표도 다 끝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대감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약 15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업종 올해 들어서는 화학업종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정유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점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 4개월 정도 있으면 목표가를 15만 5천 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OE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2개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을 매수가가 8,300원이시고요. 늘 좋다고 방송에서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40% 있다고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6402님 종목입니다. 봐주십시오.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주된 사업부는 바로 이제 냉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냉매가스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에어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냉매가스를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하고 신재생 해가지고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면, 이 기업이 그 2차 전지의 그 전해질 부분이 좀 특수 전해질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전지가 부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 부각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이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업황에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EPS를 보니까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적어도 한 500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뭐 한 30배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고평가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여름철 그러니까 앞두고서 올라가는 경향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그 이전에 차트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는 6,000원 선까지도 지금 추락이 가능하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보다는 한 6,600원 선 정도에서는 일단 손절 대응하시고 진짜 6,000원 선에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 이제 보시면서 향후에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 그때는 다시 한번 그때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약간은 작년 기준에서 고평가기 때문에 6,600원 손절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저항대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한 7,500원 선 정도에서 단기적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손절이 되겠군요. 7,400원 선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성 받으렸고요. 자, 이번에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매수하신 분 매수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LG 이노텍은 12만 5천 원에 매수가 됐고요. 비중은 50%십니다. 562 하나님의 종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고요.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코멘트도 남겨주셨네요. 봐드리겠습니다. 562 하나님의 종목입니다. 네, 우선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상당히 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하락세 조금은 멈춘다고 한다면은 재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대세 하락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LG 전반적인 LG 그룹에 대한 IT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예상하는 그러한 시장의 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MWC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LG전자와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기대감도 높았지만은 오히려 더 LP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그룹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은 이번 전시회 MWC에서 전시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관련된 종목군들의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이노텍도 현재 시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큰 폭의 손실 중이시지만 우선 들고 가신 다음에 10만 원 이상대 다시만 왔을 때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추이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10만 원서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 받으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테스요. 테스요. 예, 네. 테스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8,350원에 20%요. 8,350원에 20%요. 오늘 네. 4% 가까이 오릅니다. 8,740원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매도가하고요. 예, 실적. 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예, 뭐 단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여태 빠져가지고 못 팔았죠. 아, 여태 못 수익이 나면 팔다가 팔아야 되는데 예, 좋은 이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매수가 회복이 돼서 수익을 내고 있네요. 예, 예, 저희가 목표가 얼마 설정하면 좋을지 실적 어떤지 함께 봐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기 팀장님. 네, 일단 테스라는 기업은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그 공정 과정이 태양광 그 공정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나 태양광 산업도 동시에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작년 그 태양광 안 좋았고요. 태양광 안 좋았고, 그리고 작년 IT 같은 경우도 일단 3분기 정도는 좀 저조했는데 일단 4분기부터 일단 삼성전자만 실적세에 돌아서고, 이런 부품주들은 약간은 4분기 저조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분기별 매출을 보게 되면 4분기 일시적 감소가 있었던 게 테스의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EPS가 500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400원이 만약에 나왔다가 한다면 4분기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약 700원을 넘어가는 수준이 아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그 밀어내기 실적으로 해서 1분기나 2분기에 그 실적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여기도 역시나 그 엘피다 파산과 함께 그런 어떤 수주 물량들은
추가적으로 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 수준하고 재작년 실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합충치를 찾아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적어도 한 EPS가 700원 정도는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15배 정도를 좀 원래 적용을 하게 되면 한 1,500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1,500원을 선을 목표가로 정하는데 너무 그 부분까지는 기다리진 마시고요. 물론 기업 자체의 재무구조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9,600원이나 500원 선 넘어가게 됐을 때는 분할 매도로 1,500원까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8,3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이탈하면서 굳이 이렇게 물량을 들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00원 이탈할 때는 이번에는 반드시 좀 손절 대응하셔가지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데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절가를 매수가로 잡으시고요.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는 그냥 털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 좀 더 볼게요. 키움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5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시라고 2875님께서 보내셨는데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많지 않은데 키움증권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그러한 양상과는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거래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키움증권이고 모바일 시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 모바일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어느 정도 시장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키움증권이 더욱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화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사실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러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적인 매매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화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 이제는 금융상품 판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수익 다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자가 많다는 것, 그만큼 신선정보 파악이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그러한 신선정보를 토대로 해서 금융상품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키움증권을 전반적인 증권업종과 같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75,000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 때 이 가격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종 내 실적 탑픽 종목으로서 키움증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75,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28만 3,527원에 27%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늘까지 마이너스 7% 정도의 수익이 기록 중인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좋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8466님께서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한미 FTA 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더니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요? 사실 수혜주는 아니죠. 그럼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수혜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외국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래서 그 FTA는 일단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대감에서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현대모비스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유율 자체나 그런 것들도 약간은 좀 이렇게 부진한 경향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문제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엔화가 약세로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이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좀 상대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과대 낙폭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추이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공매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27만 원 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 물량들을 회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15% 하락하면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4만 5천 원 선 내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24만 5천 원 선을 순저가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단기적 목표가는 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방향에서 일단은 한 28만 원 선으로 단기적으로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그다음에 공매도 물량이 회수된다고 한다면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상담 진행했고요. 먼저 들어온 종목 위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9시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자녀 이수키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 원대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수키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맹희 씨의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수키 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과의 다른 형제들도 이 회장 생전에 선대 회장의 재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서둘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로 경쟁국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대기업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조 7,310억 원, EU에서 4건에 6,525억 원, 캐나다와 일본에서 각 한 건에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체별로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미략으로 미국에서 4억 달러, EU에서 2억 유로, 일본에서 1억 5천만 엔으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는 미국 3억 달러, EU 1억 5천 유로의 벌금을 냈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관련국에게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 외교조정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용평가사인 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인 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S&P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의 합의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 상태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부 채무에 대해 정해진 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교환이 진행되면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2일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 직전 단계인 C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투자 손자병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